에메랄드 라인 본사 58층. 동쪽으로 길게 뻗은 통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분홍빛이 퍼지고 있었다. 장민석 회장은 커다란 창가 앞에서 묵묵히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사랑하는 시간은 늘 이 새벽이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고. 바다는 하루의 첫 숨을 들이쉬는 시각. 33년 동안 해군으로 복무하며 수천 번 본 일출이지만 그 붉은 광채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러나 오늘의 빛은 다르게 느껴졌다. 너무 아름다워서 슬펐고 너무 익숙해서 무거웠다. 책상 위의 태블릿 화면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회사 공식 계정의 최신 게시물 아래 수백 개의 악평이 떠 있었다. 노약자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영어로 요청했더니 일부러 모른 척했어요. 이게 아시아 최고 크루즈의 서비스입니까? 민석의 손끝이 화면을 넘길 때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차가운 빛이 번졌다. 그는 67세, 나이에 비해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느끼는 피로는 육체보다 마음에서 왔다. 그는 수십 년 전 폭풍우 속에서도 승조원을 지켜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불친절한 기업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니 아이러니했다. 문득 구석에 놓인 오래된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흰색 크루즈선 앞에서 활짝 웃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다. 배 옆면에는 붓글씨로 쓴 문구가 선명했다. 모든 손님은 귀빈이다. 그것은 에메랄드 라인을 창립하던 날 직접 쓴 그의 첫 경영 철학이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단정한 수트를 입은 장도윤 부회장이 들어왔다. 민석의 아들이자 5년 전부터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아버지, 또 리뷰 보고 계세요? 도윤은 태블릿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요즘엔 조회수를 올리려고 일부러 자극적인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객실 점유율은 여전히 95%, 매출도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그의 말은 냉정하고 논리적이었다. 숫자로 증명되는 성공을 말하고 있었지만 민석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숫자는 진실의 일부일 뿐이야. 민석은 조용히 태블릿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진짜 서비스의 가치는 통계나 그래프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오래된 액자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우리가 잃은 건 매출이 아니라 마음이지. 우리는 손님을 손님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어. 도윤은 한숨을 쉬며 창가로 다가왔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전처럼 감성에 의존하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지금은 효율이 곧 생존입니다. 민석의 시선이 천천히 그를 향했다. 효율을 위해 사람을 무시하나 노인과 외국인, 장애인을 귀찮게 하는 게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효율이 아니라 퇴보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사무실 안엔 에스프레소 기계의 미묘한 진동음만 들렸다. 그때 새벽 햇살이 천천히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민석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음속에서 오랜 습관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지휘관은 언제나 현장을 봐야 한다. 그것은 그가 해군 시절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다. 보고서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석은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아, 이번 주 일정 비워두거라. 네, 내가 직접 배를 타볼 생각이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회장이 갑자기 승선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더 긴장합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 없지. 내가 회장으로 타는 게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결단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런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함장이었던 아버지는 항상 같은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 그날 밤 민석은 집무실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다. 벽시계에 초침이 똑딱이며 새벽 2시를 알렸다. 그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다. 해군에서 퇴역하던 날 입었던 낡은 면바지, 초기 창업 때 직원들과 함께 페인트 칠을 하며 입었던 남색 셔츠, 그리고 바렌 스테인리스 시계. 그의 인생이 한 벌 한 벌 그 안에 있었다. 그는 면바지와 체크문의 셔츠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다. 다시 이런 옷을 입을 날이 오다니 작게 웃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오로라호 3박 4일 인천 나가사키 노선을 검색했다. 가명 이만수 67로 예약을 완료했다. 직업 퇴직자, 특이사항 없음, 모든 정보는 평범했다. 그 평범함이 그에게는 방패였다. 새벽 3시, 도윤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민석은 시계를 차며 대답했다. 도윤아, 진짜 문제는 보고서에 없다. 사람의 눈, 그들의 말투, 행동, 표정 그 안에 진실이 숨어있지. 그는 거울 앞에 섰다. 허리를 조금 굽히고 발걸음을 느리게 옮겼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닌 낡은 셔츠에 평범한 노인만이 서 있었다. 걱정 마라.
사흘이면 충분하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고 금장 시계를 내려놓았다. 대신 오래된 스테인리스 시계를 손목에 찼다. 그 차가운 금속 감촉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권위가 아니라 눈이다. 창밖에서는 첫 지하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외투를 걸쳤다. 그는 다시 한번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는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부하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바다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계급도, 나이도, 국적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이 다시 가슴속에서 살아났다. 민석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섰다. 오늘은 기사 대신 택시를 타기로 했다. 이제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항해가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안개가 희미하게 깔린 인천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은 이미 분주했다. 대형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 사진을 찍으며 웃는 젊은 연인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은 가족들,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들 사이로 낡은 체크무늬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은 노인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장민석이 아닌 이제 이만수 밥이었다. 민석은 줄의 끝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터미널 안은 반짝이는 광고판으로 가득했다. 세계 최고의 럭셔리 크루즈. 오로라호 당신의 일생에 단 한 번의 항해. 그 화려한 문구들이 어쩐지 그에게는 멀게 느껴졌다. 다음 분. 탑승 수속 도와드릴게요. 접수 창구의 젊은 직원이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다. 민석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앞에 서 있던 외국인 가족에게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Have a nice trip을 외치던 그 직원은 민석이 다가서자 입꼬리가 스르르 내려갔다. 신분증이요. 짧고 건조한 목소리. 민석은 준비해온 신분증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직원은 눈을 한번 훑고는 무심히 말을 덧붙였다. 옆칸에서 사진 찍고 여기 서명하세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뒤에 손님 많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천천히 훑는 그의 눈빛에 직원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어르신, 그냥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세요. 계약서라는 건 꼼꼼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직원은 숨을 내쉬며 동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요즘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 말은 충분히 작지 않았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펜을 들고 서명을 마쳤다. 그리고 천천히 창구를 벗어났다. 그의 귓겐 오래전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짜 리더는 작은 불평 속에서도 시스템의 결함을 본다. 승선 브리지를 향하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급하게 달려오다 민석의 어깨를 스쳤다. 휘청거리는 그를 잡아준 것은 키 큰 백발의 외국인 남성이었다. Are you all right? Yes. I'm okay. Thank you.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폴란드에서 왔어요. 이름은 루카스. 그리고 제 아내 안나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이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들은 함께 승선 게이트를 통과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오로라호의 흰 선체가 눈부시게 빛났다.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며 금빛이 선체 위로 퍼졌다. 그 광경은 장관이었다. 그러나 민석의 마음은 묘하게 불편했다. 입구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 정장을 입은 승객에게는 정중한 인사와 포즈로 사진을 찍어주었지만 평범한 복장의 여행객에게는 형식적인 어서 오세요만 던졌다. 루카스 부부가 사진을 요청하자 직원이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요. 다른 팀 먼저 처리하고요. 결국 그들은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배 안으로 들어섰다. 민석은 잠시 뒤돌아보았다. 유리문 너머에서 여전히 웃고 있는 직원의 얼굴에는 피로와 무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심 없는 미소는 고객보다 회사를 더 상하게 하지. 선내 로비로 들어서자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바닥은 대리석 무늬로 반짝였고 곳곳에 피아노 연주가 흘렀다. 첫인상은 완벽했다. 하지만 민석의 눈은 화려함보다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본다. VIP표를 찬 손님에게는 안내 직원이 두세 명씩 붙어 웃고 있었고 일반 손님들은 표지판을 들여다보며 길을 찾고 있었다. 누구 하나 다가와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한 가족을 보았다. 휠체어를 탄 노모, 딸, 그리고 중년의 아들. 그들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옆을 지나던 승무원 2명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민석은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휠체어를 부드럽게 밀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머쓱하게 웃었다. 이 배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작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네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손이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아니라 결의가 있었다. 오늘 하루 그는 손님으로서의 눈으로 이 배를 보리라 마음먹었다. 11층 객실 복도는 고요했다. 그의 방은 15-236호. 오션뷰 스탠다드, 창문은 있지만 발코니는 없는 일반실이었다. 문을 열자 깨끗하지만 어딘가 딱딱한 냄새가 풍겼다. 에어컨은 약하게 돌아가다 이내 멈췄다. 민석은 객실 전화를 들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야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프런트입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다들 승선 안내 중이라요. 잠시 후 기술팀에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지금은 안 된다는 뜻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웃었다. 말 한마디에 회사의 철학이 다 들어있지. 그는 짐을 풀었다. 낡은 셔츠 하나, 노트 하나, 작은 펜.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관찰은 판단보다 오래 간다. 해질녘이 되자 안내방송이 울렸다. 곧 오로라호의 웰컴 디너가 시작됩니다. 민석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식당으로 향했다. 메인 다이닝룸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벽면에는 금빛 장식이 번쩍였고 중앙에는 VIP 테이블이 반짝였다. 그의 자리 번호는 K17. 주방 출입문 바로 옆이었다. 공교롭게도 낮에 만났던 루카스 부부의 자리도 그 근처였다. 그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또 만났군요. 네, 그런데 이 자리가 좀 시끄럽네요. 루카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주방 냄새가 바로 올라와요. 민석은 식당을 둘러봤다. 창가 쪽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승객들이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가운데 구역에는 조명이 더 밝았고 직원들의 발걸음도 그쪽으로만 향했다. 이곳 주방 옆 구석자리에는 음식이 늦게 나오고 웨이터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맞은편 테이블의 중년 남성이 작게 투덜거렸다. 우린 벌써 주문한 지 40분이 지났어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석은 그를 흘긋 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휠체어를 탄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잠시 후 멀리서 웨이터가 다가왔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확인한 뒤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스탠다드 객실이시라 좌석 이동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여기 앉으세요. 그게 당신 자리니까 라는 뜻이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포크를 쥐인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한 생각만 맴돌았다. 우리는 언제부터 손님을 등급으로 나누기 시작했을까? 그 순간 다이닝룸 한가운데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VIP 구역의 한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몸을 떨며 쓰러진 것이다. 의사 없어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직원들은 잠시 얼어붙었다. 그때 루카스가 벌떡 일어섰다. 저는 의사입니다. 심장 발작 같습니다. 그는 신속히 환자에게 다가갔다. 산소 AED. 하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볼 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무실은 7층 후미 쪽입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처럼 울렸다. 직원 한 명이 놀란 듯 뛰어나갔다. 몇 분 뒤 응급장비가 도착했고 루카스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환자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민석의 눈빛은 냉정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부재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위험은 위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위험은 준비하지 않은 평온 속에 숨어 있다. 바다 위에서 첫날이 저물고 있었다. 선박은 천천히 인천항을 떠나 어둠 속으로 미끄러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점점 작아지자 민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이 항해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배는 그가 다시 배워야 할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오로라호의 엔진 진동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민석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파도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시계가 있었다. 초침이 짧게 움직일 때마다 어딘가에서 낮은 기계음이 따라왔다.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중 일어난 응급 상황 이후 승무원들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VIP 구역의 일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정작 일반 구역의 승객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민석은 그날 밤 노트에 단 3줄을 적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차별은 선택된 사람에게만 간다. 그게 진짜 위기다. 다음 날 아침, 오로라호는 이미 남해를 지나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밀려왔다. 그는 단정히 셔츠를 여미고 복도로 나섰다.
어제의 소란이 무색하게, 배 안은 다시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불편했다. 식당 입구에서는 웨이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VIP 존부터 먼저 세팅하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반 구역은 잠시 뒤로 미뤄요. 어제 항의한 손님이 있으니까 그쪽은 천천히. 민석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눈을 돌렸다. 전날 응급 상황이 있던 자리 근처에 새로운 금빛 명패가 놓여 있었다. 프리미어 라운지 전용 구역. 그 아래엔 작은 문구가 있었다. 고객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석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 한 줄이었지만 회사의 철학 전체를 요약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우리는 차이를 가치로 착각하게 되었을까? 아침 식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는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로 향했다. 그때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박진호 가족이 눈에 띄었다. 휠체어를 탄 노모는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진호와 그의 어린 딸이 앉아 있었다. 이만수 어르신, 여기 자리 있으니 같이 앉으세요. 진호가 반갑게 손짓했다. 괜찮으시다면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때 도와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하셨대요.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이 배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휠체어네. 통로 막히겠네. 민석의 손끝이 멈췄다. 그는 그 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배라는 건 바다 위의 작은 사회지요. 누군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균형이 깨집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 후 그는 천천히 가판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오랜 군 생활 덕에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선원 몇 명이 무정이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VIP 데크에 바람막이 설치하래. 근데 일반 구역은요, 거긴 그냥 둬. 어차피 다들 안 올라오잖아.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파도 너머로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다. 겉모습의 평등은 바람 한 줄기에도 무너진다. 점심 무렵 안내 방송이 울렸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오로라호에 문화교류 파티가 열립니다. VIP 손님께서는 별도 라운지에서 진행되는 프라이빗 와인 테이스팅에 초대됩니다. 민석은 웃음을 지었다. 이름만 다르지 결국 또 구분이군. 그는 파티홀로 향했다. 홀 안에는 각국의 승객들이 모여 있었다. 루카스와 안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민석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친구 어제 일 덕분에 많은 사람이 안심했어요. 그들의 웃음 뒤로. 민석은 미묘한 시선을 느꼈다. 한 직원이 루카스 부부에게 다가와 말했다. 죄송하지만 VIP 존 예약이 있어서 이 구역은 곧 닫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앉아 있었는데요.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규정상입니다. 그 말에 안나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민석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누구도 큰 소리로 항의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불편한 균열이 뚜렷이 들렸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일정 무사히 진행 중이신가요? 민석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노트 한 페이지를 찢어 접었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다. 진실은 통계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바다 위에 오로라호의 불빛이 길게 비쳤다. 그 불빛은 아름다웠지만 그에게는 경계선처럼 보였다. 빛과 어둠, 특권과 무시, 그리고 인간과 시스템 사이의 경계선. 민석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 배는 아직 균형을 모르고 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일찍 일어났다. 선내 복도는 고요했고 카펫 위로 그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그는 방향을 틀어 주방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요리사들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그를 멈춰 세웠다. VIP룸 주문 먼저 처리하라니까요. 일반 구역은요, 그건 나중에. 프리미어 고객들이 대기하면 문제되잖아요. 하지만 일반 손님도 손님입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민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규정.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그는 잠시 주방 문가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다. 누구도 나쁜 의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지시를 따르고 있었다. 생각하지 않는 복종. 그것이 시스템의 병이었다.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작은 소동이 일었다. VIP 라운지 쪽에서 한 손님이 갑자기 배탈을 호소했다. 식중독 같아요. 어제 저녁 스테이크 때문이래요. 전량 폐기하고 새로 조리하세요. VIP 구역만요? 일반 구역은요, 아직 문제제기 없잖아요. 민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실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같은 주방에서 나온 음식인데 왜 일부만 폐기합니까? 지배인이 다가왔다. 손님. 지금은 내부 조치 중이라 내부 조치라면 더더욱 모든 손님에게 알려야죠. 지배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회사 규정상. 민석은 조용히 웃었다. 규정이라. 규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람을 가리고 있군요. 순간 주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신분증이 있었다. 빛바랜 사진 속의 이름. 장민석, 에메랄드 라인 회장.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방 직원들이 놀라 숨을 죽였다. 민석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구역 음식 전량 폐기, 식자재 전수조사, 그리고 상황 공지 준비하세요. 회장님. 그렇게 하면 이미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승객의 신뢰 없이 어떤 이미지가 남겠습니까?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 순간 주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두려움 대신 어딘가에서 안도의 숨이 흘렀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드디어 누군가가 올바른 말을 했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오로라호는 여전히 항해 중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배가 이제 막 다른 항로로 들어선 듯 보였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바다는 잔잔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항해다. 주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늘한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퍼졌고 모든 직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낡은 체크 셔츠 차림의 노인, 그가 바로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민석은 고요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식자재를 전수조사하세요. VIP 일반, 구역 구분 없이 동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분노가 아니라 책임의 울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든 승객에게 투명하게 알리세요. 지배인이 주저하며 물었다. 회장님, 그렇게 하면 회사 이미지 민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승객의 안전이 이미지보다 뒤에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주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묘한 해방감이 있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정의를 말해준 순간이었다. 잠시 후 방송용 마이크를 든 직원이 다가왔다. 회장님, 정말 공지하겠습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로 하세요. 잠시 뒤 배 전체에 울리는 경보음이 꺼지고 낯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현재 일부 식자재에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구역의 식사가 일시 중단되며 전 메뉴는 새로 조리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순간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VIP 라운지의 손님들이 불만을 터뜨렸고 일반 객실의 승객들은 놀라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몇 초 후 박수를 치는 이들이 생겼다. 박진호와 루카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다. 그들의 박수는 서서히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이게 진짜 신뢰다라고 속삭였다. 그날 저녁 그랜드홀에는 전 승무원이 소집되었다. 식당, 객실, 주방, 선교 인력까지 약 200여 명. 누구도 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단상 위에 선 사람은 낮까지 평범한 승객으로 알고 있던 노인이었다. 이제 그는 에메랄드 라인 회장 장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지난 이틀 동안 나는 한 명의 승객으로 이 배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화려한 시설과 광고 문구 속에 감춰진 진실을 봤습니다. 손님을 구분하고 미소를 차별하고 규정으로 사람을 나누는 모습 말입니다. 홀은 조용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민석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액자를 천천히 꺼냈다. 그 안에는 스무하해 전 첫 크루즈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출항하던 날의 모습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손님은 귀빈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귀빈의 기준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승무원이 손님에게 먼저 미소 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같은 바다 위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역을 나누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잃어버린 바다의 정신입니다. 뒤쪽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때 한 사람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 어제 프런트에서 서명 도와드렸던 직원입니다. 윤서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날 제가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손님을 등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휠체어 손님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규정 뒤에 숨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홀 안에 다시 조용한 공기가 돌았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사과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는 단상 아래의 도윤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급히 항해 일정을 접고 달려온 아들이었다. 도윤, 이 장면을 잘 봐두거라. 민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진짜 경영은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빛을 바꾸는 일이다. 잠시 후 민석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모든 객실 등급을 폐지하겠습니다. 순간 홀 전체가 술렁였다. VIP 라운지와 일반 라운지를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식사와 서비스, 시설 이용은 동등하게 제공됩니다. 한 젊은 승무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혼란이 아니라 균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이 배에는 수백 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배경도 다르죠.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그 모두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승객, 단 하나의 단어로요. 호라는 다시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다. 그날 밤 승무원들은 단체 회의를 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인 의견들이 쏟아졌다. VIP 라운지 문부터 열자. 식당 좌석은 랜덤 배정으로 바꾸자. 외국어 안내 표지 새로 붙이자.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느꼈다. 이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도윤이 홀로 회장실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정장을 입었지만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야. 그것이 책임을 깨닫는 신호니까. 하지만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면 손실이 손실보다 무서운 건 무감각이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배는 침몰한다. 도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낯선 존경이 스며 있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변화의 세부안을 직접 만들겠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잊지 마라. 변화는 명령이 아니라 참여로 완성된다. 그날 새벽 민석은 홀로 갑판에 섰다. 밤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했다. 멀리서 엔진음이 낮게 울리고 별빛이 파도 위에 부서졌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엔 20해 전 첫 출항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직원 30명과 함께 그가 직접 붓으로 써붙였던 문장. 모든 손님은 귀빈이다. 그는 그 말을 속삭이듯 되뇌었다. 이제 다시 그 문장을 바다에 돌려줄 때가 왔구나. 새벽 4시 선교에서는 새로운 공지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 문구는 간단했다. 오로라호는 오늘 평등의 바다로 항해합니다. 민석은 서서히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전날의 붉은 태양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됐다. 새벽 6시 오로라호의 스피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보통 때라면 VIP 라운지 전용 음악이었지만 이날은 배 전체에 같은 곡이 울려 퍼졌다. 방송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문장은 달랐다. 오늘 하루 오로라호는 모든 객실 구분을 해제합니다. 라운지, 레스토랑, 공연장, 데크 등 모든 공간은 모든 승객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몇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실험의 시작이었다. 오전 7시 식당 앞 복대는 긴 줄이 생겼다. VIP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프리미어 요금 낼 필요 없었지. 이건 고객 기만이야. 그러나 그 뒤에는 웃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 우리도 오늘은 참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네. 아이가 설렘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민석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옆에는 도윤이 서 있었다. 아버지, 생각보다 반발이 심하네요. 당연하지. 평등은 말보다 불편함으로 배워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지금은 불편해도 곧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될 거다. 식당 안은 금세 복잡해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혼란은 없었다. 주방에서는 새로 작성된 리리 공정 서빙 매뉴얼이 실행 중이었다. 모든 주문은 객실 등급과 무관하게 도착 순서대로 처리되었다. 주방장 강태하는 손목시계를 보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접시가 더 비싼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기다렸는지가 기준이다. VIP 구역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희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대기 시간을 화면에 띄웠다. 지금 3분 이상 지연되는 테이블은 없어요. 좋아, 계속 유지하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지시로 변하지 않는다. 참여로 성장한다. 오전 9시 라운지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중년 부부가 항의하고 있었다. 왜 아무나 들어와요? 여긴 원래 프리미어 라운지였잖아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늘은 모든 승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불공평하잖아. 우리가 더 비싼 돈을 냈는데. 그때 옆자리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제까진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조차 없었어요. 그건 루카스의 목소리였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돈으로 벽을 세우면 결국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죠.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그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서서히 풀려갔다. 민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뀐다. 전고 오로라호의 가판에서는 모두의 파티 안가 열렸다. 전에는 VIP 고객만 초대받던 전고 행사였다. 오늘은 국적과 나이, 객실 구분 없이 모두가 초대되었다. DJ가 선상 중앙에서 음악을 틀었고 루카스 부부는 폴란드 전통 춤을 선보였다. 그 옆에서 박진호의 딸이 트로트 리듬에 맞춰 박수를 쳤다. 바다 위에서 국경과 언어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물었다. 당신 이름은 나는 안나. 당신은 나는 지민.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웃음이 피어났다. 민석은 가판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햇빛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번져갔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평등은 거창한 제도보다 작은 미소 하나로 시작된다. 오후 2시 도유는 선교에서 각 부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혼잡률은 예상보다 낮습니다. 승객 불만 접수 7건, 칭찬 메시지 52건입니다. 칭찬이 훨씬 많네요. 도유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남은 실건을 분석해보죠. 그의 말투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경영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석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 이제야 진짜 리더 얼굴이 되었구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 배가 가르친 거다. 오후 4시 비상대응 훈련이 시작됐다. 민석의 지시에 따라 모든 승무원이 참여했다. AAD 사용, 화재 대피, 인명구조 시뮬레이션, 한 명의 구경꾼도 없었다. 루카스가 의료 자문으로 함께했고 박진호는 통역을 맡았다. 심폐소생술은 리듬이 중요합니다. 루카스가 시범을 보이자 승무원들이 따라했다. 멈추면 안 돼요. 손끝의 맥박을 느낄 때까지. 누군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민석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의 눈빛에는 뿌듯함이 스쳤다. 35년의 군 경험이 이제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훈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후 6시 식당은 전날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모든 좌석이 선착순으로 운영되었고 주방에는 메뉴 등급이 사라졌다. 스테이크, 파스타, 한식 플래터 모두 동일한 품질이었다. 식사 시간 내내 웨이터들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승객이 들어오자 가장 가까운 직원 2명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했다. 그들의 동작은 매뉴얼이 아닌 진심의 움직임이었다. 박진호의 어머니가 천천히 포크를 들었다. 맛있구나. 그 한마디에 옆자리 외국인 부부가 박수를 쳤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몰랐지만 감사는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였다. 밤 9시 라운지에서 열린 바다의 밤 콘서트는 이전과 전혀 달랐다. 승무원 밴드가 직접 무대에 올랐고 도윤이 기타를 들고 합류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승객들이 손뼉을 쳤다. 민석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회사의 부회장이 이렇게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루카스 부부는 민석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결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바다를 보여줬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여러분이 증명한 겁니다. 배가 크다고 바다가 넓어지는 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바다가 커지는 겁니다. 자정 무렵 모든 행사가 끝나고 조용한 밤이 찾아왔다. 선교의 유리창 너머로 별빛이 반짝였다. 민석은 항해일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단 4줄이 적혔다. 오늘 배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서로 다른 얼굴이 같은 미소로 닮아갔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의 바다를 다시 만났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였다. 어제까지 등급의 바다였던 이곳이 이제는 사람의 바다로 변해 있었다. 새벽 1시 도윤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보고 느꼈어요.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뭔데? 사람의 존엄입니다. 그래, 그걸 잊지 마라.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수평선 끝에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다. 저 별처럼
언젠가 이 정신이 업계 전체로 퍼져야겠지. 그는 손을 들어 별빛을 향해 경례했다. 오랜 세월 군인으로 배운 습관이었지만 이번엔 리더로서의 경례였다. 새벽 2시, 오로라호는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나가고 있었다. 엔진의 진동은 고르게 울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선체를 스쳤다.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면 충분히 알았다. 우리가 잃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의 리듬이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파도는 그 미소를 닮은 듯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라호는 새로운 세상의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새벽이 밝았다. 오로라호의 유리창 위로 새 빛이 번져오르고 있었다. 전날의 파티가 끝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배 안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조용하고 정돈되고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긴장되어 있었다. 민석은 식당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몇몇 승무원들이 정리 중이었다. 모두 수고했어요. 그가 인사를 건네자 직원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엔 피곤함보다 이상한 결의가 비쳤다. 회장님, 오늘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윤서희가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어젯밤부터 일부 승객이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VIP 라운지 폐지 조치에 대한 집단 항의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다. 오전 8시, 선교로 올라가자 도윤이 이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불만 제기 승객 26명, 그중 15명은 프리미어 티켓 구매자입니다.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억지 평등 실험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라는 제목으로요. 민석은 태블릿을 건네받아 화면을 살폈다. 익숙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싼 요금을 낸 사람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진심은 좋지만 현실은 불편하다. 그는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진심이 불편함을 만들 때 사람들은 진심을 의심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이야기하러 가지. 도윤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금요, 그래. 지금이야말로 리더가 말이 아니라 귀로 움직일 시간이니까. 오전 9시 VIP 라운지 앞 문은 전날과 달리 닫혀 있었다. 그 앞에는 수십 명 남짓한 승객이 모여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먼저 민석을 알아봤다. 회장님이십니까? 우리한테 직접 설명 좀 해보시죠. 그의 어조는 예의가 있었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보다 불편하셨죠? 불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프리미엄 요금을 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기대했죠. 그런데 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빼앗습니까?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어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네, 루카스 부부가 아이들과 춤추던 장면이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보기 좋았죠. 그 미소가 바로 우리가 잃었던 가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지만 돈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것. 민석은 말을 멈추고 승객들의 눈을 바라봤다. 여러분의 요금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 배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투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나왔다. 누군가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누군가는 이해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전고 무렵 도윤이 다급히 찾아왔다. 아버지, 문제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주방 냉장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온도 경보가 10분째 울리고 있습니다. 민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기술팀 호출했나? 예. 하지만 수리엔 시간이 걸린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전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럼 승객들에게 직접 알리자. 지금 공지하면 불만이 폭주할 텐데요. 숨기는 게 더 위험하지. 잠시 후 방송이 울렸다. 현재 주방 냉장 장비의 일시적 이상으로 일부 메뉴 제공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모든 승객께는 무료 다과와 음료를 제공하며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공지는 배 안을 술렁이게 했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 대신 적어도 숨기지 않아서 좋다는 말이 들려왔다. 민석은 선교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다. 투명한 물결 위로 햇빛이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정직의 대가처럼 맑았다. 오후 3시, 기술팀이 냉장 장비를 복구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외부 언론 기자가 접속했습니다. 익명 승객 제보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거절하지 마세요. 연결하세요.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다. 한 젊은 기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회장님, 이번 평등 실험이 사실상 VIP 고객을 차별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석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질문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VIP란 무엇입니까?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석은 이어서 말했다. Very important person. 맞죠? 그런데 important의 반대말이 뭡니까? unimportant입니까?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평등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바다처럼 깊었다. 기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 인터뷰는 기사 대신 한 리더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업로드되었다. 오후 5시 냉장고 문제로 늦춰진 식사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주방장은 직원들과 상의 끝에 즉석 라이브 쿠킹 쇼를 열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보여드리자 승무원들이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다. 모니터에는 요리 과정이 생중계되었고 승객들은 박수를 쳤다. 민석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투명함은 가장 강력한 엔진이지. 도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방식이라면 불만도 참여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래. 위기는 언제나 배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저녁 8시. 식당은 다시 편곤을 되찾았다. 냉장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되었고 승객들은 새로 준비된 메뉴를 즐기고 있었다. 루카스는 와인을 들고 민석에게 다가왔다. 오늘 하루 진짜 리더십이 뭔지 봤습니다. 민석은 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위기 속에서 배운 신뢰는 어떤 칭찬보다 값지죠. 그들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밤 10시. 라운지에서는 즉흥 음악회가 열렸다. 어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심지어 전날 항의했던 VIP 고객 중 몇 명도 함께했다. 그들은 커피잔을 들고 박자를 맞췄다. 윤서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노래는 어제 회장님이 남긴 문장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했다. 모든 손님은 귀빈. 그 말은 곧 바다 위에 우리 모두가 별이라는 뜻. 노래가 끝나자 가판 밖에서 파도 소리가 겹쳐졌다. 누군가가 천천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순식간에 배 전체로 퍼져나갔다. 자정, 민석은 홀로 가판에 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기분은 고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한 생각만 남아 있었다. 변화의 진짜 시험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그는 눈을 감았다. 엔진의 진동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그 진동은 마치 바다의 맥박 같았다. 멀리서 도윤이 다가와 옆에 섰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고생이 아니야.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우리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의 시선이 멀리 수평선에 닿았다. 그곳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오로라호는 또 한 번의 밤을 건너 다음 항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오로라호의 가판 위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수평선 끝에는 여명처럼 희미한 금빛이 번져 있었다. 민석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전날의 소동이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냉장 장비의 고장, 항의하는 승객, 그리고 불안한 직원들. 하지만 지금 배 안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폭풍이 지나가면 바다는 더 깊은 색을 띠는 법이지.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일찍 나오셨네요. 회장님, 윤서희가 두 손으로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감사 노트를 써서 프런트에 두고 가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중엔 어제 항의하던 VIP 손님도 있었어요. 이 배는 이제 정말 럭셔리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만든 건 새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는 안정감이지. 오전 9시, 라운지에서는 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도윤이 직접 강단에 섰다. 그는 언제나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딱딱한 경영인의 냉기가 없었다. 여러분, 이번 항해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규정보다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도 결국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칼이 됩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가 끝나자 누군가 손을 들었다. 부회장님, 앞으로 이런 변화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비스는 지시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손님에게 웃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그 말에 작은 박수가 일어났다. 민석은 문 밖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에는 묵직한 뿌듯함이 번졌다. 전고.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다. 주방 안에서는 이전과 달리 웃음소리가 들렸다. 강태하 주방장은 칼을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 메뉴는 단 하나입니다. 이름도 정했어요. 평등 스튜입니다. 직원들이 웃었다. VIP용. 일반용 나누지 말고 모두 같은 냄비에서 끓입니다. 재료는 최고급으로요. 그는 이어 말했다. 이제 음식도 말이 있어야 해요. 이 스튜는 손님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그 마음을 담은 요리입니다.
윤서희가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좋은 이름이에요. 오늘 점심엔 모두가 이걸 먹게 되겠네요. 그렇죠. 강태하는 웃었다. 맛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니까요. 오후 2시, 가판 위에서는 작은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었다. 루카스와 안나가 주도한 바다 우체통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커다란 파란 상자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렇게 썼다. 당신의 항해가 남긴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 한 줄. 승객들은 돌아가며 종이를 써 넣었다. 처음으로 차별 없는 여행을 했어요. 이 배에서 웃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낯선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었던 하루. 민석은 상자를 천천히 바라봤다. 바람에 흰 종이들이 살짝 흔들렸다. 그 하나하나가 작은 파도처럼 느껴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다는 거대한 물결로 움직이지만 그 시작은 늘 한 방울의 흔들림에서 오지. 오후 4시, 오로라호는 일본 나가사키 항 근처를 통과하고 있었다. 멀리 육지가 보이자 승객들이 가판으로 몰려들었다. 한때 불만을 쏟아냈던 VIP 손님 중 한 사람이 다가왔다. 회장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솔직히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덕분에 제 아들도 제 아내도 이 여행을 진짜로 즐기게 됐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진심은 느껴지는 법이지요.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주름이 깊어졌다.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리더의 증표 같았다. 오후 6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식당 창가에는 붉은 노을이 비쳤다. 승객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곤니치와. 도브르 비에체르. 언어는 달랐지만 의미는 하나였다. 오늘 하루 우리는 같은 배에 있었다. 박진호 가족이 민석에게 다가왔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휠체어를 탄 노모는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여행을 했어요. 민석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꼭 잡았다. 아니요. 어르신이 이 배의 의미를 완성하신 겁니다. 당신의 미소가 이 항해를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승무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배에 탄 모두가 서로를 돕는 승무원이지요. 밤 8시, 그랜드 홀에는 다시 음악이 울렸다. 이번엔 공식 공연이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이 함께 꾸민 무대였다. 도유는 기타를 들었고 루카스는 피아노를 쳤다. 박진호의 딸은 노래를 불렀다. 가사는 단순했지만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바다는 넓지만 우리 마음은 더 넓어요.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민석은 무대 뒤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눈동자는 잔잔한 빛이 일렁였다. 그는 오래전 해군 시절의 바다를 떠올렸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믿었던 승조원들. 지금 이 배에도 그때와 같은 동료애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밤 10시, 행사가 끝나고 홀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석은 남은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다. 루카스가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다음 항해에도 이 실험을 계속할 겁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실험이 아니라 새 표준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시 타야겠네요. 안나가 웃었다. 다음엔 친구들을 데려오겠어요. 이 배를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여러분이 손님이 아니라 이 배의 선생님이 되시겠군요. 자정, 모든 조명이 꺼지고 바다만이 남았다. 민석은 가판에 홀로 섰다. 별빛이 파도 위에 부서졌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이 배는 사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구나. 바람이 그의 말을 가져가듯 흩날렸다. 멀리서 엔진의 진동이 낮게 울렸다. 그는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나는 이제 이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순간 뒤에서 도윤이 다가왔다. 아버지, 내일이면 항해가 끝나네요. 민석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지. 이 바다에서 배운 걸 육지로 가져가야 하니까. 도윤은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 그의 눈빛에도 이제 확신이 있었다. 바다는 조용히 빛났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밤. 오로라호는 마치 별빛 한 조각처럼 미끄러지며 나아갔다. 그 배 위에는 국적도, 계급도, 나이도 달랐던 사람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속에는 진짜 바다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새벽, 오로라호는 천천히 부산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항만의 불빛이 점점 또렷해지며 긴 항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배 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누구도 떠나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꾼 여정이었다는 것을. 민석은 선교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위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어쩐지 눈부시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이 이제는 세상과 조용히 화해하는 듯한 빛이었다. 뒤에서 도윤이 다가왔다. 아버지, 30분 뒤면 입항입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배가 아니라 마음이 항구에 닿는 느낌이구나. 오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난 거창한 말보다 그냥 진심 하나만 전하고 싶구나. 오전 8시 부산항 국제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다. 언론사 카메라들이 일제히 오로라호를 향해 있었다. 평등의 항해, 전례 없는 크루즈 혁신, 전날부터 이미 뉴스 헤드라인은 오로라호로 가득했다. 민석은 정중히 트랩을 내려왔다. 그의 옆에는 도윤이 있었고 뒤에는 승무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그들 중에는 윤서희, 강태하, 루카스 부부, 그리고 박진호 가족도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이번 실험을 공식 정책으로 유지하실 계획입니까? 민석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실험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번의 항해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사람은 구분되어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 그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부로 오로라호는 모든 노선에서 객실 등급 제도를 전면 폐지합니다. 모든 승객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대우로 항해할 것입니다. 순간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선언이었다. 새로운 바다의 윤리, 새로운 인간의 항해. 그날 오후 블루마린 호텔의 대연 회장, 에메랄드 라인 개혁 발표회 현장에는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민석은 단상 위에 올랐다. 그는 군인 시절보다 훨씬 단단한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봤다. 35년간의 해군 생활, 그리고 20년의 경영, 그 두 길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 바다에서는 계급이 존재하지만 파도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배가 기울 때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직책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손에 든 한 장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오로라호의 첫 항해 날, 그가 직접 페인트로 썼던 문구. 모든 승객은 귀빈이다. 그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말은 광고가 아니라 나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박수가 천천히 번져나갔다. 루카스가 눈시울을 훔쳤고 윤서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단상 옆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모았다. 저녁 6시 행사가 끝난 뒤 민석은 잠시 호텔 옥상에 올랐다. 부산항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아버지,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언론 반응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회사를 완전히 물려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럴 때가 됐지. 아버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뭔데 이 배의 정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효율보다 진심, 수익보다 사람. 민석은 웃었다. 좋다. 그게 네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의 새로운 항해를 축복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부산항 인근의 작은 선착장에 있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일정이었다. 그는 오래된 어선 하나를 빌려 혼자 바다로 나섰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다. 멀리 오로라호가 천천히 시야에 들어왔다. 거대한 선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이 배는 나 없이도 항해할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자 그의 머리칼이 흩날렸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오래된 스테인리스 시계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그와 함께 바다를 건넜던 시계.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바다 위로 던졌다. 물결이 부드럽게 그 시계를 삼켰다. 그 파문은 마치 긴 세월의 인사를 닮아 있었다. 잘 가라. 내 시간아.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시간이야. 오전 10시 그가 선착장으로 돌아왔을 때 루카스 부부와 박진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떠나시기 전에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다. 다시 돌아오셨군요. 당연하죠. 다음 항해에도 타야 하니까요. 박진호가 말했다. 이 배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라고 하셨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이 항해의 진짜 목적지였을 겁니다. 루카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우리가 만든 기념품입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나침반이 들어있었다. 그 뒷면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진짜 항로는 지도에 없고 사람의 마음에 있다. 민석은 나지막이 웃었다. 고맙습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항로일지도 모르겠네요. 오후 1시 민석은 본사 건물 60층 회장실로 돌아왔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그곳이었다. 창밖으로는 다시 바다가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불만 가득한 리뷰를 읽으며 좌절하던 그날의 아침. 그리고 지금 그는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바뀐 사운이 놓여 있었다. 모든 승객은 귀빈이다. 그리고 모든 승무원은 동료다. 그는 펜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다. 리더란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다. 그 문장은 잔잔한 잉크처럼 흘러들었다. 저녁 무렵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바다 위로 오로라호가 천천히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햇빛이 선체에 부딪혀 은빛으로 번졌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날개를 단 새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완성의 눈물이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야 알겠구나. 리더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항해시키는 사람이란 걸.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도윤, 내용은 짧았다. 아버지, 오늘의 출항도 무사히 시작했습니다. 모든 손님이 웃고 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는 35년의 바다와 20년의 꿈이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부산의 하늘에는 별빛이 유난히 선명했다. 민석은 홀로 회장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도시의 불빛이 발밑에서 흔들렸다. 그는 잠시 뒤돌아봤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이상하게 젊어 보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의 항해는 끝났지만 이 바다는 영원히 계속되겠지.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졌다. 그 순간 바다 쪽에서 배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고 묵직한 그러나 따뜻한 음색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잘했다, 선장.